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도시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일자리도 많고 소득도 점점 늘어나는 도시, 그런 도시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가 원칙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을 맡고 있는 장시성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장 원장님 이렇게 부르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이제 국장님 소리가 입에 배가지고 이제 경제통상진흥원이 어떻게 보면 생소한 이름 같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경제통상진흥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98년도에 대전경제통상지원센터로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전에 이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이제 명칭이 바꿨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하다, 좀 안 다가온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이제 홍보 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은 우리 진흥원이 위치가 대덕 특구의 애곽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좀 해서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이름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지만 또 익숙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진흥원에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아무래도 경제 약자라고 할까요? 네. 소상공인이나 청년 창업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 기관 뭐 이런 정도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네. 상세하게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진흥원은 중소기업과 또 소상공인들이 이제 경쟁력을 갖고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자금 지원이라든가 또 기술 지원, 또 마케팅을 통한 그런 판로 개척, 또 각종 애로 상담, 또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들이 조기에 안정된 그런 경제의 기틀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저희 진흥원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 진흥원에서는 대학생과 청년들에 대한 그런 취업,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정말 대전에 사는 것을 행복하다, 살만하다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저희들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이나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이 활발하게 제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경제통상진흥원하고의 차별화라고 할까요? 예. 경제통상진흥원만의 어떤 특별한 시책이나 지원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그게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과 또 우리 지방과의 차별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98년도에 이제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만들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뒤에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또 지방에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있고, 또 특별하게 이렇게 차별화돼서 중앙에서 하는 일, 또 지방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좀 분리돼서 운영되는 것이 현재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대전만을 위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차별화해서 또 우리 중앙의 시책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듬어서 또 많은 이익을 우리 시민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하나하나 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전에 우리 장시성 원장님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외모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신사적이고 다른 사람 특히 하급자를 배려하고 존중한다, 뭐 정말 신사 중에 신사다 이런 얘기를 외부에서 또 이제 전 직장인 대전광역시청에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대전광역시청하고의 중소 경제통상진흥원하고의 업무적인 연계라든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점점 여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대전시청에서 근무하실 때 느꼈던 그 직원들의 사기라고 할까 아니면 직원들의 근무 태도라고 할까 뭐 비교하기는 좀 그랬습니다만 예. 이제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이제 산하 일종의 그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근무 태도나 사기 문제 같은 것이 차이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제가 이제 저 7년간을 이제 공직 예, 근무를 했고, 예, 예. 이제 처음으로 저 민간의 이제 기관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좀 일정한 뭐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일단은 대전시의 그 위수탁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와의 업무 연계 속에서 뭐 그렇게 그 근무 여건 같은 것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공무원 제도를 갖다가 많이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차별화는 안 되고, 다만 이제 그 한 직장에 근무를 오래 함에 따라서 또 다소 일단은 그 사회 변화에 좀 뭐 민감하지 못하다 뭐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일정한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 이 공무원 마냥 그 직급이 상향되든 뭐 또 어떤 직위를 부여받든 뭐 그런 것이에서 레벨 업되는 것이 이제 많이 사기 측면에서 그 충족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것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좀 사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앞으로 제가 원장으로서 이제 직원들에 대한 그런 신분 보장이라든가 또 일정한 직급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좀 제가 원장으로서 많이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사기라고 하는 것은 제도나 법률로서 보장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또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적절한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그 방안을 가서 고민하시고 뭐 좀 내놓으신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이제 중앙이나 또 도나 시나 이제 근무를 뭐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나 일단은 열정을 갖고 좀 그 업무를 좀 준비하자. 또 직원들이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좀 행복한 마음을 갖고 하자 해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 그런 의식을 갖고서 좀 그 공직에 임했습니다만,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직원들한테 당신들이 원장이라면 뭘 하겠느냐, 또 당신들이 그 조직을 갖다가 만약에 새롭게 정비를 한다면 어떤 그 안을 갖고 하겠느냐 하는 그 의견을 저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제가 그 생각지 못하는 많은 의견이 수렴이 됐고,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제가 이제 직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정책에 담아서 우리 조직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라든가 그걸 강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통상진흥원에 대해서 생소하다, 익숙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그만큼 뭔가 일을 하긴 하는데 활발한 사회관계라든지 홍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그 지원 방안이 와 닿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 네. 그 재정 규모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이건 국가의 문제이고 뭐 경제라고 하는 것이 지방 정부의 노력만으로 저 성패가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뭐 이거 하여튼 중앙 정부에서 열심히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은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대학 학생들이 졸업을 안 하고 취업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이런 현상까지도 빚어지고 있고요. 또 학생들의 최고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삼포 시대다, 뭐 포기한 게 많아서 뭐 결혼도 포기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아주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야말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의 희망이고 그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뭐 중요할 것 같아요. 창업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취직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네. 직장도 많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이런 그 청년 실업 해소 이게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대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고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줘 보시죠. 예. 예. 아주 우리 신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저도 이제 자식을 두는 그런 부모 입장에서도 이 청년들에 대한 그런 그 비취업 그 상태를 보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상태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대전의 그 청년 실업률을 보면은 지난 2012년도가 한 8.7%였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7%로 좀 개선되고 또 지난해는 7.7%로 해서 좀 올라갔습니다만은 금년 들어서 좀 10%를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는 뭐 좀 원인을 여러 가지 그 볼 때에 그 금년 초에 이제 그 학교 졸업에 따른 그런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주요 원인을 보면은 일단 그 중소기업의 경우에 그 일단 신규 인력보다는 경력직 그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좀 그걸 선호하는 것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IT 또 첨단 산업 분야의 그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그 일단 일자리 구직자와 또 그 이 기업 간에 미스매치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또 그 이 청년 인력이 양산됨에 따라서도 기업 현장 수에 맞는 그런 능력 있는 거기에 맞춤형의 그런 그 인력이 양산돼야 되는데 그것이 괴리된다. 이런 측면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그 진흥원에서는 청년 인력 그 현재 인턴십 제도를 좀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인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취월장 1, 2, 3 그 청년 인력 양성 사업이라 해서 그러니까 직업 훈련 기관을 통해서 이분들이 6개월 뭐 1년 동안의 장기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안정되는 그런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을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그 대전 행복경제 1, 2, 3 프로젝트라 해서 그 앞으로 4년 동안에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 2,000개의 벤처 강소기업을 만들겠다. 또 국내 총생산을 3% 이상을 점유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고 또 지난 1년간의 그 분석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 진흥원에서도 이런 시의 시책과 부합되게 하나하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현재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관심은 시민 모두가 다 갖고 있죠. 예. 다만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저도 그 철들고 나서부터 지금 같은 호황은 없다 뭐 이런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의 불황 뭐 이런 얘기는 예, 많이 예. 들어봤는데 네. 이제 대전도 예외일 수가 없고 특히 대전 같은 경우 대내외적으로 세종시 출범이라든지 또 아니면 KTX 서대전역 정차 횟수가 감소됐다든지 또 대전의 그 성장 동력이라고 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산업이 보이질 않는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있는데 이제 경제통상진흥원이 해야 될 일은 그런 어떤 정책적인 판단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는 그런 기관일 텐데, 네.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서 그 직접 중소상공인들이나 청년 그 구직자들을 많이 만나시니까 거기에 예. 현장에 어떤 답이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예. 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소통 채널이라는가 이런 건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이제 원장으로 취임해서 그 대학생 창업 또 청년 취업자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이 바로 현재 그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전경련 그 퇴직자들 또 우리 교수들을 위해서 멘토를 이렇게 해서 좀 붙여줘서 멘토 멘티 역할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진흥원 또 대전시가 나가야 할 그런 그 부분이 뭔지를 하나하나 캐치해서 우리 시청과 또 우리 진흥원이 상호 협력해서 앞으로 그런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께서는 뭐 시에서도 다양한 부서를 두루두루 섭렵하신 아주 행정 전문가이셔서 이제 잠옷 기대되는 바가 큰데요. 구체적으로 그 진흥원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청년 실업 해소라든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그 센터도 만드셨고 어떤 그 정책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계신데 그 설명도 좀 한번 해주시면 조금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무슨 일자리 지원센터라든지 극자 행복 드림버스 뭐 이런 얘기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저희 진흥원 내에 이제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6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시청에도 한 명이 파견 나가서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진흥원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일자리 찾는 그런 구직자들이 찾아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그런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장님의 그 방침으로 그 청년 인력 관리센터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원도심에 위치한 우리 충남도청 바로 이웃이겠습니다만은 충남도청의 사무실 이용해서 청년 인력 관리센터를 개설하기로 현재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이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 그 인력은 한 15명 정도로 해서 다양하게 인적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꾸자 그 행복드림 버스는 우리 대전시의 이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우리 구직자가 우리 그 기관을 찾아와서 그러니까 그 찾아오는 건 서비스 제한된 서비스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버스를 이용해서 현장에 다가가는 그런 적극적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개조해서 거기에 상담실을 만들고 각 대학이라든가 또 역, 상가 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버스를 갖다 이동시켜서 순회해서 다양한 그런 직업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행복드림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전시에서 이제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 대전 일자리 톡이라고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제 고용부에서 그 워크넷이라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각 기업의 고용 정보를 갖다가 현재 앱에 서비스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근데 대전 일자리 톡은 이 구인자와 구직자가 그러니까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또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1대1로 앱을 통해서 상호 통실할 수 있는 그래서 상호성에 기반을 두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으로 대전 일자리 톡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그것도 7월부터 서비스를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예상이 돼야 될 테고요. 이런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재정이라든지 인력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지원센터가 이제 청년 인력 센터로 확대되면서 9명을 정도를 추가 선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제 뭐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3명 정도를 그 전문가를 채용해서 거기에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그런 또 그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그리고 또 그 상공회의소라든가 또 무역협회 이런 그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시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자칫 이제 힘 있는 기관장이 가게 되거나 아이디어가 많은 분이 가시게 되면 이제 조직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기관 이기주의라고 할까? 기관의 역할이나 재정 규모를 또 인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이제 뭐 중요한 이제
사업이니까 인력도 필요하고 예. 재정도 필요하겠지만 네. 그래서 이게 성과 측정이 되기 전에 네. 기구부터 확장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충분한 타당성 검증을 하셨는지. 예예. 오르신 지적으로 보고 예. 그래서 일단 그 인력을 그래서 금년도에 3명 정도만 예. 우선 성과를 보면서 예. 추이를 보면서 일단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소규모 인원만 일단은 최소 인력만 현재 확보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조직의 그 성장을 위해서는 뭐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하여간 필수 요원으로 해서 소규모적인 인원으로 해서 일단은 서비스를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장시성 원장님의 그동안 캐리어가 이제 일반 행정 전문가, 제너럴리스트라고 이제 아까 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동안 중앙부처에도 근무를 하셨고 예. 지방부처 대전시에서도 근무하셨고 네. 간단하게 본인의 과거 경력을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이 저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네. 과연 저분이 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서 네. 획기적인 성과를 내실 분인가 좀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그래요. 저는 그 공직을 이제 이 대전 2년에 대전시의 애국학기지 대덕군이었습니다. 예. 거기서 공직을 시작했고 또 충청남도에서 근무를 하고 또 그러니까 90년도 말에 이제 내무부로 올라갔습니다. 내무부에서 올라가서 뭐 다양한 경험을 했죠. 그래서 행정 분야 또 교부세과에서 또 그 지방 재정을 총괄했었고 또 그 이 사회문화라든가 또 제가 소방방지청을 개청하는데 그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안전 뭐 위기 관리라든가 다양한 경험을 했고 또 경제 분야는 제가 이제 그 군에 있을 때 대덕군에 있을 때 뭐 통상 업무를 좀 봤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뭐 제가 뭐 행정 업무를 뭐 일단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저로 인해서 우리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쌓겠다 하는 것은 일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의 다양한 경험을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번 쏟고 가겠다 이런 일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통상진흥원을 들려보니까 이제 미래 구상에 대해서 비전과 목표라든지 뭐 구체적인 어떤 그 목표를 설정한 것을 붙여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예, 그 내용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어느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 구성 간의 그런 조직의 그 뭐를 하는 것인지 앞으로 뭘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조직의 미션과 비전이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조직의 미션과 비전이 너무 좀 이렇게 이 학술적으로 돼 있다. 기존의 그 미션과 비전이. 그래서 좀 더 그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간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단 미션을 대전 중소기업 성장의 허브화로 활기찬 대전 경제를 실현하자는 것을 미션으로 설정하고 또 비전은 대전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또 시민들의 행복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설정을 했고요. 또 핵심 가치로는 그 열정과 혁신과 또 우리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소통을 좀 강화하자 이런 측면에서 핵심 가치를 설정했고 또 우리 그 경영 목표는 이 기업은 성장이다. 기업은 성장을 추구하고 또 우리 조직은 혁신을 또 시민에게는 행복을 주자는 그런 세 가지의 그 타이틀로 해서 그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앞으로 3년 동안의 그 경영 목표를 제가 이러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의 그 사업비가 91억 원입니다. 우리 그 진원이 그럼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120억 원 이상 끌어보자. 그것은 우리 시의 이제 위스탁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또 그 일자리를 현재 2,400명 정도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3,200명까지 끌어올리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매년 그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93점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올려주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 대면 서비스를 향상되면은 고객 만족도도 95점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제 세 가지의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나아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시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대전시 산하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시에서 주무국장, 뭐 안전행정국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최고 핵심적인 요직이다. 뭐 외부에서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그 자리가? 뭐 공무원 인사라든지 뭐 이런 것을 총괄하는 그렇습니다. 자리 아닙니까? 네, 직원들에 예. 대한 뭐 인사관리라든가 예. 또 여러 가지 그 사부서에 속하지 않는 건 뭐다 네. 총괄하는 그런 예.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또 국장을 맡아서 예. 일을 잘 하셨는데 그 산하 공기업으로 내려오시면 네. 이제 그 대화 상대가 뭐 사무관 정도로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자기 비하적인 얘기지만 뭐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건 뭐 일단은 이제 그 공무원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지위를 내려놓고 예. 이제 민간 신분 됐으니까 이제 그 업무의 전담자가 이제 사무관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과 이제 국장과 사무관이 아니라 이제 민간의 원장과 이제 그 공무원인 사무관과의 대화니까 뭐 그건 크게 일로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뭐 시하고의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시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또 많은 직원들을 뭐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원장 자리에 와서도 많은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국장한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네. 경제통상진흥원이 내걸고 있는 미션과 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전 경제의 미래가 기대해도 될 것이다. 이런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끝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네. 뭔가 손에 쥘 수 있는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래도 지금 간단히 그 말씀 도중에 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목표나 비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덩치도 좀 있어야 될 테고, 그렇습니다. 뭐 재정적인 어떤 지원도 있어야 될 테고, 예. 또 방금 말씀드린 대전시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또 외부적인 환경으로 나간다면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과 사명이 대전시 미래를 위해서 또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것까지도 망라해서 함께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우선 내부적인 문제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가서 이제 한 4개월 지나신 거죠? 이제 5개월째 접어들으셨 3월 달에 왔으니까. 그러셨구나. 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목표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 일단 스스로가 먼저 좀 변화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변한 후에 그렇습니다. 상대에게도 어떤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구체적인 자구 노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혁신이라고 할까?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일단 이 사업부서보다는 그런 공통 지원부서 인력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일에 너무 치중하고 오히려 그 사업부서의 인력에 허덕이는 걸 보고 많이 일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공통 지원부서 인력을 사업부서로 전진 배치를 할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기능을 한다고 볼 때 저희들이 이제 그 해외 사무소가 그 중국에 2군데 있습니다. 그 심양과 남경, 또 일본의 후쿠오카가 있고, 그래서 해외 사무소를 통해서 통상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많이 약화돼 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 그 인력을 갖다 사업부서로 전진 배치시키고 또 통상 지원본부를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기능 강화하겠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인도 지금 뭐 무디 총리가 와서 이제 국내에서 많은 좀 경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도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 또 거기에 총영사 또 코트라 관장을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인도 시장이 앞으로 중국을 앞으로 뛰어넘을 것이다 해서 앞으로 인도에 많이
손길을 좀 대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전 기업이 인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상 기능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단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원부서는 현재 그 2급의 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3급에 그냥 그 팀장급으로 두고 나머지 인력을 갖다가 이 통상질 인력 뭐 또 그 기업 지원 인력으로 그냥 전진 배치해서 앞으로 우리 내부부터 우리 서비스가 향상되는 측면에서 조직 개편을 하자 이렇게 지금 내부 직원들 간의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6월 중에 실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기관장이 오면 이제 기존 직원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거든요. 네. 뭐 기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저항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속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네. 오히려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서 같이 함께 할 때 이런 비전과 미션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공감대 형성이라고 할까? 동의를 구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으셨나요? 예, 오롯이 지적이라고 보고요. 예. 저는 이 모든 업무를 갖다 개방,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안 구사한 거에 대해서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걸 하나하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하나 해서 그걸 수정하는 그런 자세를 하니까 직원들이 좋아하고 또 직원들이 일단 공감대 형성이 됨으로써 아마 조직이 이렇게 개편해도 큰 문제 없이 잘 굴러갈 것으로 이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치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대전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하고 있는 일이 만만치 않네요. 그렇습니다. 예산 구조는 적지만 새로운 장시성 원장님의 구상대로라면 앞으로 점점 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실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전시 산하 공기업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전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이제 필요한데 물론 이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통 뭐 이런 것은 충분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도나 법률로 아니면 또 조례로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지원이 됐든 뭐 간섭의 최소화가 됐든 뭐 독립적인 운영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 경제통상진흥원장이 이제 원을 대표해서 대표권이 있어야 하고 일부 등기부등본상에는 이게 행정부시장 이사장인데 행정부시장 이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정관에도 그 원장이 대표자로 돼 있고 또 시장과 또 이 원장과의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원장이 이제 모든 권한을 주로 돼 있는데 이게 일부가 현재 불합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등본상의 그런 불합리한 대표권을 갖다 원장에게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부터 우선 찾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좀 고쳐나가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원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적 측면에서도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적인 그런 권한을 원장이 갖고 현재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집행부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예산 문제가 수반된다고 하면 의회하고의 관계도 아주 밀접하게 협력 체계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초두에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제통상진흥원의 위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시민들과의 관계 이게 이제 PR 아닙니까? 퍼블릭 릴레이션 공공관계에도 뭔가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의회의 관계라든지 시민과의 관계 또 그래야 구직자가 됐든 중소상공인들이 이런 조직이 있어서 이런 조직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니까 이 조직에 대해서 우리는 열렬히 지원하고 성원을 보내줘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그게 선순환 구조로 해서
통상진흥원의 의상도 강화되고 역할도 더 커질 테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될 텐데 예. 그렇지 않으면 뭐 원장님 의지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묻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이 있으신가요?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의회 관계는 뭐 당연히 뭐 현재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가서 또 의원님들에게 다양한 우리 시책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이번에 그 행복 그 드림 뭐 이제 버스를 운영해서 하는 이제 그 순회에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런 그 기회가 우리 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뭐 그 버스에 승차해서 우리 원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제도화해서 또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조직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서 주저넘게 나서는 거 이런 걸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러니까 네. 그 관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부서에 넘치는 끼나 아이디어 방출 이거에는 상당히 가혹하리만큼 냉정하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어 날뛰어 뭐 이런 식의 그 극단적인 표현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동안 뭐 무난하게 잘 하셨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때로는 제도나 관행을 뛰어넘는 네. 그런 어떤 그 요인을 그 극복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으신가요? 저는 뭐 일단은 그 공직 생활 하는 그 가운데에서 가장 그 제가 싫어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목에 힘준다. 뭐 그걸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지 내가 시민들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세를 낮추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듣고 그걸 해결해 주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선 가져야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우리 직원들부터 일단 그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시민들에게 다가서도록 저도 노력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뭐 그동안 우리 장 원장님의 그 캐리어를 훑어보든 뭐 주변 평판이든 조직 구성원들과는 아주 긴밀한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 이런 그 원대한 목표도 실현할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예. 평소에 우리 그 장시성 원장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상당히 외유내강형이라고 할까요? 그 예. 소신은 확실하시되 밖에 비춰지는 모습은 부드러운 그 영국 신사 뭐 이런 것이 예. 지금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본인이 그 갖고 계신 인생관 또 이제 직업으로서 공직을 택하시고 지금 이제 마무리도 어떻게 보면 공직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인생관과 직업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거창하게 여쭤보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까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는지 그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저는 그 동안에 이제 뭐 많이는 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공직을 하면서 이때 나로 인해서 딴 사람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내가 있음으로써 우리 조직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내가 좀이라도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항상 이 배우는 자세를 견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학업을 좀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좀 뭐 일단 학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또 그 제가 복지국장 할 때 그 효문화진흥원 그것을 그 현재 공무원 신청을 했고 또 중국의 부총장 와서도 이제 그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효문화진흥원. 그래서 효학을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효학을 좀 공부를 좀 다시 박사과정에 다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모토는 하게 열정과 희망을 갖고서 좀 모든 것이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서 좀 아주 그 뭐랄까 좀 뭐 허비되지 않고 하여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이 우리 뭐 후배들에게 좀 귀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뭐 하여간 우리 자기 직분을 현재 최대한 존중하면서 하여간 남한테 피해가 안 가고
또 나로 인해서 딴 사람들이 기분 좋고 더 나를 보고서 배움이기에 또 힘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그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이제 출발부터가 대덕구의 전신 대덕구에서 대덕구, 시작을 예.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한 37년이면 횟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횟수일 텐데요. 네. 이제 개인 장시성으로서 이제 경제통상진흥원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띄고서 예. 대전의 미래 성장 동력은 뭐가 돼야 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대전이 갖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을 살려서 예.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뜻 와닿는 게 없거든요. 도시의 정체성부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장시성 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예. 미래 성장 동력 이런 점에 좀 치중하면 어떨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예. 그 대전이 일단 장점이라면은 이제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세계 유수의 이제 카이스트 대학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R&D 그 연구개발 성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업화해서 우리 대전의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현재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 대전의 먹거리를 앞으로 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행히 이제 시에서도 그 특화 전략을 한 5개 정도를 선정해서 현재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첫째 무선 통신이라든가 또 메디바이어 또 지식재산 서비스라든가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새로운 먹거리를 좀 도모할 그런 길을 갖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아주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 진흥원도 한번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도록 저희 도움을 갖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통상진흥원이 설립 근거를 보면 대전시 산하공기업이면 틀림없습니다. 예. 그러나 대전시에서 주어지는 일만 위스탁 업무라고 하나요?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 또 때로는 뭐 전체 역할 중에 일부라고 해도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실천도 해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것이 발전하는 모습일 테고 또 시민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어떤 노력 아까 이제 일로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행복 드림버스 운영이나 청년인력 관리센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도 예. 또 다른 어떤 대전 시민이라면 경제통상진흥원의 그 편을 들어서 항상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 수 있는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구상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우리 아침에 이제 우리 디트의 우리 이유 대표님하고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또 중소기업이 커야지 이게 이제 대전의 근간이거든요. 경제의 근간. 이분들이 제대로 자리 잡고 성장할 때 이제 대전 발전 또 국가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우리 언론기관에서도 이제 현재 각종 아이디어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신 아이디어가 상당히 좀 저도 고무적인데 지역 소상공인 기살리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자기 업체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좀 해서 이런 언론기관을 통해서 표출해보자.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 판촉 영상을 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디냐 이런 제안을 줬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언론기관을 통해서 우리 진흥원과 서로 상호 협력해 나간다면은 그것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또 우리 진흥원이 한 단계 다가서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언론기관과 저희들이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시산하 공기업의 장에 취임하신 분들한테는 껄끄러울 수도 있고요. 예. 이제 권선택 시장 취임 이후에 의회 임명을 위한 청문회 법상 청문회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예. 어찌됐든 형식의 청문회니까
그런 그 청문회 제도로 해서 어떤 부분은 거부된 사람도 있었고 예. 또 어떤 경우는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대전 지역에서도 소위 얘기하는 관피아, 정피아 뭐 이런 피자 마피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장님 같은 경우도 관료 출신이 예. 이제 시사나 공기업을 갖기 때문에 이런 논란에서 뭐 절대 자유롭지는 않은데 예. 이제 경제통상진흥원장은 대전시하고의 밀접한 업무 관계 이미 이제 지금 말씀 중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관료 출신이 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산하기관장은 임명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청문회를 통해서 하는 임명하는 방법, 또 이제 공모 절차를 이제 통해서 임명을 좀 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장의 경우는 이제 그 일반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이제 임명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거기 뭐 공모를 절차를 거쳐서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만은 그 기관장의 그 업무는 일단은 업무의 특성이라든가 또 전문성 그거를 고려해서 이것이 일반 개인의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은 공직 내부의 그 다양한 경험을 한 그 내부 공무원과 간에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직 출신이 가는 것이 적합하냐 이런 판단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흥원의 경우에는 원장의 자리의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의 위탁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또 대전시와 이와 유기적 협조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안 굴러갑니다. 그래서 진흥원장 자리는 어느 자리보다도 일단은 공직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공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뭐 관피아, 뭐 정피아,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런 거에 이것은 휩싸리지 않고 현재 공직 출신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통상진흥원장은 대전시와의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예. 대전시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역량과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예. 맞다. 그래서 내가 그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그런 거 누가 되지 않도록 하여간 관피하기 때문에 뭐 일을 뭐 못하고 뭐 그런 말이 안 들도록 하여간 제가 정말 적임자가 맞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마 그런 것은 자연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관료 출신이 관련 부서에 가서 예. 어떻게 보면 시정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해도 뭐 지나침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는 또 필요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관련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네. 또 그분의 행적도 모호한 분들이 낙하사지식으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그 조직 내부에서의 반발도 있을 테고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마피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경제통상진흥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 내용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나는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예. 50분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이제 대전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복합적이죠. 그리고 지역 경제는 국가 경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또 국가는 세계 경제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모두 다 고려해서 또 지방정부 차원의 또 산하공기관 공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물론 유의미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작은 힘이 모여서 큰 힘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작은 물방울 하나가 바다를 이루듯이 예.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서 나는 대전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이걸 한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 신천식 이슈 토론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예. 먼저 우리 오늘 디트뉴스에서 저희 진흥원을 소개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우리 중소기업과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또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하나 많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면서 시책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진흥원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 찾아뵙고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그 대전이 살만나는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되는데 일조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지역의 이슈와 국가적인 주요 문제에 관하여 관계자들 모시고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